공장 사장님이랑 엄청 부딪혔어요. 이 녀석 뭐지? 셀프를 계속 보니까 제가 옛날에 좋아했던 이런 브랜드 다 사라져가지고 더 오래 유지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찾다 보니까 안녕하세요. 새로운 시각 색다른 이야기 온큐레이션 도슨트 박성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브랜드 홀리선 운영하고 있는 이강호라고 합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홀리선이라는 브랜드가 이제 올해로 이제 10주년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맞나요? 네. 10년이라는 시간이 왔네요. 벌써. 정말 대단하시네요. 네. 이게 참 쉽지 않은데 이 브랜드가 10년을 이렇게 유지한다는 것 자체가 좀 맞아요. 감회가 남다르실 것 같아요. 올해. 막 갑자기 막 과거 생각이 떠오르진 않고 오히려 떠올리고 싶지 않은 왜냐면은 힘든 과정이 너무 많았고 그만두고 싶을 때도 진짜 많았죠. 네. 여러 가지 사정들이 많으니까 특히 뭐 자금적이나 이런 것들이 제일 많고 네. 또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상황들이 항상 계속 이었었던 건 아니기 때문에 네, 다행히 이제 어느 시점을 지나오면서 그래도 시간이 필요하구나 확실히 브랜드가 성장하기 위해서 네, 성장이 그래서 좀 꾸준히 해 나가는 게 도움이 되지 않았나. 뭐 사실 저희 둘은 일단 안면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뭐 꽤 벌써 8년이나 됐는지 전 몰랐는데 네. 거의 홀리선이 시작할 때 이제 제가 대표님 만나 뵙고 이런저런 이야기 나눴던 것 같은데 맞아요. 좀 사실 그때도 되게 한 3-4시간? 뭐 2-3시간? 뭐 이렇게 얘기를 나눴던 것 같은데 진짜 한 3-4시간 됐던 것 같아요. 맞아요. 진짜. 첫 만남이었는데. 맞아요. 첫 만남이었는데 진짜 네, 막 서로 궁금한 게 많아서. 맞아요. 엄청 물어봤던 기억이 네. 있어가지고 이분 먼저 아는 것 같다. 그래서 내가 맞아요. 그래서 그때 진짜 막 여러 가지 이야기 나눴던 것 같은데 네. 뭐 지금 시간이 그래도 한 8년이나 지나서 뭐 정확하게 기억이 나진 않지만 네. 그래도 아무래도 이제 저희 유튜브를 봐주시는 구독자분들이 뭐 홀리선 뭐 이전이나 아니면 대표님에 대해서 좀 궁금하신 것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네. 좀 간단하게 좀 이야기 좀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뭐 홀리선 이전에 좀 뭐 브랜드 뭐 회사를 다니셨다거나 아니면은 네. 더 이제 앞단으로 가서 네. 약간 학창 시절에 학창 시절 얘기. 네, 어땠는지부터 해서 보통 되게 대표님들 만나 뵙다 보니까 좀 공통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좀 옷을 좋아했던 분도 계시고 네. 아니면은 아예 이제 군대에서 뭔가 옷을 알게 돼서 좀 대표님은 어떠셨는지 궁금하네요. 네. 다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브랜드를 하시는 거니까 제 얘기는 아니고 네. 브랜드 하시는 대표님 보면은 다들 주변에서 이제 옷 좀 입는다, 스타일 있다 이런 얘기를 듣다 보니 그런 것 같아요. 뭐 잘생긴 사람들도 자기가 뭔지 알진 않잖아요. 그래서 맞아. 주변에서 칭찬하고 하다 보니까 내가 나쁘지 않은 얼굴이구나 이러면서 자신감을 얻게 되고 고등학교 때부터 좀 옷을 좋아했고 근데 그 계기는 좀 다른 사람들이랑 달랐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다니던 고등학교가 지금은 100년이 넘었어요. 되게 오래된 학교고 뭐 독립운동도 했었던 그런 되게 전통 있는 학교인데 유일하게 토요일 날만 사복을 입을 수 있었어요. 그래요? 교복을 안 입고. 네. 저는 이제 처음 이제 고등학교를 가서 그게 좀 사실 적응이 안 됐거든요. 왜 편하게 계속 토요일까지 교복 입는 게 더 편한데. 근데 이제 사람들이 이제 친구들이 토요일마다 이제 옷을 막 뽐내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이제 친구들이 입고 왔던 옷들이 옛날에 유행했던 그런 막 캘빈 클라인, 인터크루, 그렇죠. 네. 기억납니다. 되게 고가의 옷들. 근데 뭐 그때는 이제 그냥 토요일날 사복 입으라고 했으니까 그냥 집에 있는 옷들 그냥 편하게 입다가 이제 어느 순간 경쟁이 돼가고 있었던 거죠. 친구들끼리. 네. 그리고 사람들 보니까 내 옷 입고 있는 모습들이 좀 초라하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다 보니 이제 옷에 관심이 생기고 약간 상황에 놓여지게 된 거군요. 네. 어떻게 보면은 다들 이제 막 경쟁적으로 이렇게 막 옷에 대해서 네. 토요일 날 거의 약간 런웨이를 방불케 하듯이 네. 어쨌든 저보다 연배가 조금 위시긴 하니까 네. 비슷한 시기이긴 하지만 어쨌든 그때 네. 이제 당시 유행했던 브랜드들이 조금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주로 어떤 브랜드들이 좀 많았었나요? 그때 유행했던 브랜드가 뭐 저도 막 그 학생이잖아요. 돈이 많지 않았어요. 네. 그때쯤에 이제 프랜차이즈 같은 브랜드가 뭐였냐면은 이랜드, 에드윈,
그리고 네. 뭐 헌트, 뭐 그때가 정말 이제 프랜차이즈의 이제 춘추전국 시대. 네. 그렇구나. 뭐 체이스 컬트 막 그래서 친구들이 입는 옷들을 보면은 마리떼, 이제 켈빈. 근데 가격을 보면은 비쌌죠. 10만 원 언저리의 옷들을 그 시대 그런 브랜드들을 입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좀 이제 친구들이 입다 보니까 저도 좀 입어보고 싶고, 근데 쉽게 살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주말마다 이제 동성로, 제가 대구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동성로 시장을 누비면서 막 지금 뭐 오렌지 골목이라고 얘기하면 아실 텐데 보드 골목도 뒤지고 새로운 거 막 찾으러 다니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혼자서. 네, 누구랑 막 같이 다니진 않았던 것 같아요. 저도. 네. 막 제가 막 외향적 성격이 아니다 보니까 그리고 막 내세우고 이런 것보다는 그냥 조용히 네. 내가 좋아하는 거 찾아서 입는. 맞아요. 남들하고 좀 차별화된 걸 좀 입고 싶었다. 뭐 돈은 없으니까. 네. 그러면서 이제 야금야금 이제 돈을 모아서 이제 좋은 거 하나씩 사고. 좋은 거 한 개 사고. 근데 좋은 걸 사는데 남들하고 똑같은 걸 사고 싶진 않았어요. 그래서 좀 다른 걸 사고 싶어 했고. 그러면 진짜 고등학교 때 그렇게 좋아하시다가 그러면 대학교도 약간 패션 관련 학과로 가신 거예요? 패션 쪽은 아니었고 저는 이제 어문학 계열 쪽을 나왔고 그러다가 이제 취업할 때가 됐는데 하고 싶은 걸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다고 이제 뭐 지금처럼 이제 대학 졸업하고 막 브랜드 막 시작하잖아요, 요즘은. 맞아요. 근데 저는 진짜 그냥 큰 대기업을 가고 싶다. 네,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큰 패션 기업. 그래서 이제 저는 처음 들어갔던 회사가 이제 EXR이라는. 기억난다. 네, 되게 스포티하면서도 그 레이싱 맞아요. 느낌 나는 브랜드잖아요. 네, 제가 처음 들어갔을 때 그 회사가 엄청 유명할 때였어요. 거의 매출이 1,000억 정도 되던. 와, 그때 진짜 1,000억이 나왔었구나. 네. 진짜 어마무시한 기업이었네. 네, 되게 큰 기업이었고 거기서 이제 한 1년 안 돼서 그 회사에서 이제 컨버스 브랜드를 라이센스를 시작하게 됐어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뭐 지금으로 치면 그 이랜드가 뉴발란스 하듯이.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인원이 필요해서 저는 자연스럽게 컨버스로 이제 이동이 돼서 운 좋게도 그래서 그 컨버스 브랜드에서 좀 오래 7, 8년 정도 있었던 것 같고 진짜 오래 한 회사 계셨었네요. 그러니까 뭐 EXR까지 하면은 그 정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회사를 좀 그만두고 좀 쉬었죠. 한 1년 동안. 그래서 이제 뭐 제가 지금 브랜드 뭐 스토리로도 얘기하고 있는데 뭐 여행 가서 그런 영감을 받아서 힘들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오랜 기간 한 회사에 있다 보니까 좀 변화도 주고 싶었고. 여행은 어디로 가셨어요? 여행은 원래는 좀 바람 쐬려고 캐나다 어학연수 겸 한 6개월 정도 바람 쐬고 오려고 했는데 근데 그 어학연수 간 겸 그 미국 여행을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이렇게 여행 정보 찾다 보니까 막 횡단 여행 할 시기였어요. 그때가 막 이제 막 자전거로 횡단 여행하고 미국 횡단하는. 맞아요. 와 이런 사람도 있구나. 그래서 트랙 아메리카라고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LA에서 뉴욕까지 횡단 여행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거를 막 텐트 쳐가면서 보내고 근데 그게 되게 기억에 남아요. 너무 즐거웠었고. 그럼 실제로 그걸 참여하신 거예요? 네, 그렇게? 한 달 동안. 그때 한 10명이서 이제 다녔었는데 그 뭐냐 리더하는 그 사람이 있고 밴 하나 빌려가지고 거기에 이제 외국인들도 있고 한국 사람 그때 한두 명 더 있었고 다 외국인이었어요. 그래서 뭐 밤마다 얘기하고 안 되는 영어 막 하고 그리고 막 정말 막 자연을 느끼면서 너무 재밌고 해서 그래서 그걸 갔다 와서 와 이게 잔상이 너무 남는 거야. 그래서 와 좀 더 다른 거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와 남미도 있구나. 남미. 그래서 시작을 그때 페루에서 시작을 해서 이제 아웃을 막 남미 다 돌고 이제 중남미 멕시코에서 이제 아웃하는. 그래서 대부분의 큰 나라들은 다 돌고. 근데 그때도 이 남미 여행을 하는 친구들이 거의 없었어요. 거의 없을 것 같은데 진짜 그때는. 그때 기억이 그냥 막 되게 어떻게 보면은 그
해외에 있으면서 준비를 하다 보니까 막 제대로 된 준비를 못 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정보가 없을 때였거든요. 그쵸. 뭐 유튜브 이런 거 전혀 없을 때였어가지고. 그냥 부딪혀야 네. 되는. 그래서 그냥 가서 이제 여행하다 보니까 더 새로운 거죠.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날 거 그대로 보니까 맞아요. 뭐 어느 정도 이제는 블로그나 이런 걸 찾아보면 경험한 것들이 사진이 있으니까 괜찮은데 맞아요. 그게 없다 보니까. 네. 그래서 미국 여행할 때도 너무 좋았는데 남미 여행하고 보니까 와 미국은 별거 아니다. 별거 아니다 보다는 느낌이 너무 다른 거예요. 미국은 조금 그래도 조금 갖춰져 있는 느낌이고 깔끔한 느낌이라면은 남미는 와 이런 쎄한 로우한 느낌이다 그러니까 보니까 거의 날 거 그대로일 것 네, 같은데. 돌아와서 이제 브랜드 준비할 때 보니까 그때 찍었던 사진들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었어요. 그래서 그때 찍었던 사진들 보니까 옷 사진들도 많은 거예요. 이게 생각보다. 저는 이제 옷을 그만두고 사실 좀 다른 쪽 찾아보고자 생각도 하면서 갔던 건데 제가 관심 있는 것들을 많이 찍었더라고요. 그럼 거기서 이제 좀 여러 가지 잔상들 속에서 좀 브랜드를 만들게 된 계기 같은 것들이 좀 있으셨겠네요. 네. 어. 그러면서 이제 브랜드 이름도 떠올리게 됐고 네. 이게 이제 해가 뜨고 지고 그러니까 매일 여행을 하면서 일어나면은 해가 떠 있고 그 이게 정말 이제 지평선 막 이런데 그렇죠. 황량한 이런 벌판에 해가 떠 있고 이게 너무 예쁘거든요. 매일매일 그런 느낌들이 수평선에 떠 있는 이런 해의 느낌이 너무 좋아서 이렇게 막 검색을 해봤는데 이런 뜻이 없는 거예요. 합쳐진 뜻이 없는 거예요. 근데 또 이거를 막 스펠링으로 막 엮고 막 하다 보니까 그래도 나의 정체성을 좀 넣어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이름과 좀 믹스를 해봤더니 잘 맞는 거예요. 제 이름하고도. 근데 이제 어감이 좀 이상해서 홀리선이라는 게 많이들 막 댓글에 홀리셋이라고 뭐 그런 느낌도 있고 약간 기독교 느낌도 있고 그래서 홀리하다라는 맞아요. 그 느낌이. 네, 그래서 처음에 치면은 막 기독교 관련 이런 게 많이 뜨다 보니까 고민을 좀 많이 하다가 그래도 이거는 무조건 써야 되겠다. 네, 되든 안 되든. 그럼 어쨌든 홀리선이라는 그 네이밍이 합성어인 거잖아요. 뭐 원래는 호라이즌이랑 선 뭐 이런 건가요? 아니면 어떤 단어들 네, 조합하시는 호라이즌과 선이 합쳐진. 그렇구나. 근데 거기에 이제 제 성을 넣은 거죠. 이제 이시성이다 보니까 그쵸. 거기에 애를 넣었고 그리고 다 막 연결이 되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해가 뜨고 지고 이런 것들이 그동안 뭐 저도 이제 공감했던 그런 약간 자연적인 것들 있잖아요. 뭐 2도 어떻게 보면은 숫자 2가 되고. 네. 혹시 이름 중에서도 뭐 강자를 혹시 빛날 강으로 쓰신다거나 그러지는 않죠? 그거를 이제 어떻게 믹스해 보려고 했는데 네. 도저히 안 되다 보니까 이거를 이제 좀 선이라는 느낌으로 좀 돌려서 표현을 한 거죠. 근데 네이밍은 저는 너무 잘 지으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제아 브랜드에서 뭔가 갑자기 패션 브랜드로 이렇게 여러 가지 시행착오도 좀 많으셨을 것 같기도 하고 뭐 좀 시작하게 된 계기도 좀 궁금하긴 하네요. 네. 뭐 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도 뭐 자본이 있었던 게 아니다 보니까 생각 자체가 달랐었어요. 지금 저랑 그때랑은. 그래서 보통 주변에 이제 사업 시작하는 분들 보면은 자본을 끌어모아서 유통을 백화점 먼저 시작하는 게 이제 뭐 주변 분들이 시작하는 방법이었는데 저는 그렇게 하기에는 뭐 사실 좀 두려움도 많았고 그리고 또 영업 능력도 좋아야 했던 건데 저는 그런 부분이 강하다고 생각지는 않았었어요.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무진사라는 채널도 알게 됐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브랜드들이 꽤 매출이 나온다는 걸 막 기사를 통해서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좀 쉽게 먼저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을 정해서 시작을 하자. 그때 뭐 계기가 됐던 거는 언더 컨트롤인가? 네, 모자 있어. 맞아요. 네. 그 모자 브랜드의 기사를 보게 됐어요. 근데 잘 됐죠. 연 매출이 한 10억 이상 나온다고 하길래 뭐지? 그래서 모자로 이렇게 할 수 있나? 네. 그래서 그때 뭐 에이런드 뭐 이런 게 이제 막 시작될 때고 그래서 와 이런 시장이 있구나. 네. 맞아요. 더 늦기 전에 좀 도전해봐야 되겠다. 라는 생각으로 저는 처음에는 이제 모자로 시작을 했죠. 모자 아이템으로. 그러면서 이제 아이템들을 확장해 갔죠. 점차.
하나의 제품을 약간 기획하고 만들 때도 뭐 정말 수만 가지의 약간 그 의사결정을 좀 할 것 같은데 실제로도 좀 많이 그러신 편이시겠죠? 그렇죠. 굉장히 디테일하게 봐야 되고 생산은 좀 많이 꼼꼼해야 되는 것 같아요. 네. 집요한 부분도 있어야 되고 네. 사람이랑도 잘 소통도 해야 되고 참을성도 있어야 되고 네. 뭐 여러 가지가 있어야 되지 않나. 정말 장인의 마인드가 좀 필요하구나. 네. 근데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와, 이거에 대해서 좀 깊게 파고들고 와, 이게 좀 신기하구나. 근데 사람 상대하는 거에 지치고 힘들고 하면은 생산은 사실 쉽지는 않아요. 네. 그렇구나. 그래서 뭐 대부분의 회사들이 프로모션 많이 이용하잖아요. 네. 저희는 프로모션을 거의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다 국내 생산으로 하고 있고 지금도 뭐 해외 생산 하고 싶기도 한데 요즘은 중국이 워낙 또 잘 만든다고 하니까 네, 맞아요. 그런 부분들도 있기는 한데 직접 아직은 눈으로 보지 못하면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폴리서는 뭐 저도 라벨 같은 거 보면 항상 메이드 인 코리아라고 되어 있긴 했었어가지고 아직은 다 어쨌든 생산 관리 측면에서 컨트롤이나 이런 부분들이 네, 좀 아직은 네.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와, 정말 밥에 계란치기였구나. 너무 모르고 시작했구나. 생산을 너무 쉽게 생각했구나. 그렇구나. 그러면서 저희 지금 실장님한테 이거 어떻게 해야 돼? 한번 물어봤죠. 그러니까 가족이니까 뭐 아실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어떤 일을 정확하게 하는지를 모르고 있었어요. 그 일본 쪽 이제 디자이너 겸 뭐 생산도 하고 네, 벤더 회사 이런 데 다니고 있으니까 네. 이게 처음에는 같이 할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왜냐면은 처음에는 제가 먼저 이제 사업을 먼저 시작을 하겠다. 그래서 얘기하고 시작을 했는데 시장님 너 한번 해봐라. 그래서 얼마나 지금에서는 좀 웃으면서 얘기하는데 한번 지켜봤던 것 같아요 나를. 뭐 생산한다고 하니까 정확하게 얘기는 안 하고. 네. 그래서 지켜보다가 잘 못하니까 그래도 계속 도전하려고 했던 상황에서 생산 관련 얘기를 하고 하니까 좀 풀어지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좀 서로 얘기를 하다가 나중에는 제가 좀 도와줄 수 있냐. 너무 많이 알고 있더라고요. 내 옆에 이런 전문가가 있다는 거를 내가 몰랐구나. 근데 같이 하고, 그러니까 일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가족이랑 같이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맞아요. 여전히 뭐 스타일링이나 이런 거 봤었을 때도 좀 홀리선만의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이거는 이 느낌이 계속 유지가 되려면은 누군가한테 뭐 디렉팅 맡기기보다 혼자서 모든 걸 다 통제하시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했는데 좀 어떠신 편이세요? 브랜드를 운영하시면서? 뭐 전체적인 디렉터를 다 제가 하고 있다 보니까 그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긴 해. 이게 그렇게 생각한 게 그동안 이제 회사 다니면서 좀 느꼈던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회사가 커지려면은 뭐 업무가 분담이 돼서 각자가 이제 시너지를 내서 일을 하는 게 맞는데 뭐 저는 이제 브랜드 시작할 때부터 브랜드를 막 엄청 키우겠다는 생각으로 엄청 커지면 좋겠지만 자연스럽게 그렇게 안 될 걸 알고 있었고 커지더라도 어느 정도의 한계점을 좀 두고 있었어요. 그래서 한 사람이 전체적인 거를 컨트롤하지 않으면은 어느 시점에는 이제 브랜드 색이 흐려질 수 있다는 거를 항상 느끼고 있었었고 회사 다닐 때도 제가 옛날에 좋아했던 이런 브랜드들도 다 사라져가지고 진짜 뭐 좋았던 브랜드들인데 결국은 다 사라지는구나. 근데 이게 이제 성장하고 제가 패션 업계에 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다 이유가 있어요. 그런 이유들을 저는 반대로 하고 싶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그리고 브랜드를 시작하고 저의 이제 뭐 정체성을 가지고 시작을 하게 됐으니까 더 오래 유지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찾다 보니까 그렇게 돼간 것 같긴 해요. 막 규모를 막 키운다기보다는 어쨌든 작더라도 좀 내실 있고 좀 내가 통제 가능한 형태에서 좀 꾸준히 오랫동안 자기 색을 유지하면서 브랜드를 전개하고 싶다. 처음에 이제 어쨌든 모자로 처음에 시작을 하셨다고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좀 브랜드 운영할 때 어려움 같은 것들이 있으셨어요? 뭐 모자 하시다가 조금 난 토탈 브랜드로 좀 가보고 싶다라는 계기나 아니면은 그렇게 진행한다고 했었을 때 어떤 시행착오 같은 것들이라고 해야 될까요? 시행착오는 엄청 많았죠. 그렇죠. 없을 리가 없지. 너무 많고
네, 모자 할 때는 모자 처음에 할 때 공장 사장님이랑 엄청 부딪혔어요. 내가 하고 싶은 건 하고 싶은데 규모가 작고 몇 개 안 되는데 이 녀석 뭐지? 그렇죠. 막 샘플을 계속 보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뭐 몇 개 한다고 네 만들지도 않을 거면서 그래서 그리고 공장도 막 몇 개 옮기면서 그러면서 생산이 쉽지 않구나. 네, 결국 만들어서 이제 만족감에 만들었는데 그때는 채널 들어가는 것도 쉽지가 않았었어요. 그쵸. 그래도 뭐 주변에 아는 분들 통해서 들어가려고 했는데 신생 브랜드가 갑자기 유명한 편의점 들어가려고 하면 쉽지가 않잖아요. 그쵸. 관계가 있으면 모르고 어떤 뒤에 이제 뭐 아카이브나 뭔가 이제 뭐 유명한 인플루언서거나 이런 건 모르겠는데 아무것도 없이 상품력으로 뭔가를 도전을 하려면은 안 받아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유통도 문제구나. 그래서 처음에는 문신사 이런 데로 시작을 했죠. 근데 판매가 처음부터 모든 사람이 그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브랜드 하시는 분들은 다들 처음에 이렇게 하면 잘 팔리겠지. 사람들이 알아서 사주겠지. 처참히 무너졌죠, 처음부터. 그러면서 아이템 하나로도 어렵고 시간은 필요한 건 알았는데 하나로는 어렵다 생각을 해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옷을 해야 되겠다. 좀 가벼운 옷이라도. 근데 뭐 그때는 무신사에서 잘 됐던 브랜드들이 아이템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었어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제가 모자 했을 때도 디네댓이 그때 모자가 엄청 잘 돼가지고 지금처럼 좀 유명한 스펠링 워딩으로 해가지고 레이콘 파이어죠. 그게 엄청 기억납니다. 잘 됐었어요. 그래서 뭐 디네댓도 아이템이 많지 않았었어요. 그때는 맞아요. 뭐 티셔츠 몇 개 있고 네. 뭐 앤더슨벨 같은 경우는 뭐 후드로 유명했으니까 후드 아이템밖에 없었을 때였고 그래서 그걸 보니까 저도 아이템 몇 개로도 가능하구나. 그래서 상위 아이템으로 옮겨가면서 해봐야 되겠다 해서 옷을 이제 좀 만들어봤죠. 만들었는데 이게 티셔츠 하나도 쉬운 게 아니구나. 오늘 사실 저는 이제 2층 같은 경우는 처음 와봤는데 사실 여기에도 옷이 굉장히 좀 많이 걸려 있어가지고 뭐 2층은 어떤 공간인가요? 2층은 리즈너블 스토어라고 해서 말 그대로 좀 합리적으로 제품을 판매하는 그래서 원래는 여기가 저희 약간 창고 같은 역할을 했던 곳인데 오랜 기간 저희도 이제 연차가 계속 지나면서 좀 과거의 제품들도 있고 그리고 또 생산을 하다 보면은 비품들도 나오고 그래서 기존에는 뭐 샘플 세일이나 이런 식으로 계속 풀었었는데 조금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새롭게 한번 만들어 가보는 것도 좋겠다. 공간을 마련해서 그래서 이 공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예약제로 계속 진행을 하고 있기는 해요. 그래서 오히려 저희 브랜드를 잘 알고 또 아시는 분들이 자주 오세요. 거의 그렇구나. 방앗간처럼. 약간 합리적으로 제품을 또 구매할 수 있으니까. 네. 그러면 제품들이 좀 계속 추가가 되기도 하나요? 좀 정체되어 있을 때도 있긴 한데 계속 저희가 이제 시즌 시작되고 하면은 또 이제 제품들이 계속 나오니까 그런 것들은 그래서 계속 조금씩 추가해 넣고 하려고 하고. 최근에 제가 이제 알기로는 파리도 좀 다녀오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준비를 하고 이제 파리로 나가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좀 뭐 현지 상황이나 이야기들 좀 들려주실 수 있나요? 올해 그 1월에 이제 파리 전시회를 했었고 그 1년 전에 또 이제 시장조사차 어떻게 좀 흘러가는지 좀 미리 좀 보고 싶긴 했거든요. 그러니까 주변 이제 좀 물어볼 곳들도 있기는 한데 이게 얘기랑 현지 상황이랑은 이제 너무 다르니까 또 눈으로 직접 보셔야 되는 맞아요. 스타일이잖아요. 그래서 직접 보고 어떻게 흘러가는지 좀 예상을 하고 돌아온 뒤에 준비를 했었어요. 그래서 올해 그리고 한국 브랜드들이 계속 뭐 파리에 이제 진출하는 그래도 되게 오랫동안 해왔던 브랜드들이 있긴 하거든요. 뭐 이스트로구나, 뭐 도큐먼트나 그런 데들은 아직도 계속 하고 있는데 올해 좀 바뀐 분위기라면 그런 브랜드들이 이제 직접 쇼룸을 열어가지고 하고 저희가 이번에 전시한 곳은 이제 웰컴 에디션이라고 그래도 가장 큰 전시회 중에 하나거든요. 그리고 뭐 맨해튼 원쇼가 하나 있고 거기는 뭐 좀 저희 브랜드 주변에 좋아하는 사람들은 다 아는 브랜드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참여한 그 웰컴 에디션에도
그런 브랜드들이 다 있어요. 네. 굉장히 유명한 브랜드들이 많아서 거기서 이제 경쟁을 하는 거죠. 네. 그 브랜드들끼리. 네. 그 경쟁이라고 말씀하신 건 이제 수주의 경쟁인가요? 아니면? 그쵸, 수주의 경쟁이죠. 네. 그렇구나. 근데 다시 1년 차구나. 그렇구나. 신생 브랜드니까 네. 저희는 거기서 그래도 제가 용기를 냈던 거는 그래도 한 10년이 됐고 저희도 이제 좀 아이코닉한 아이템들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도 굉장히 오래 공들여왔던 아이템들을 국내에서도 뭐 이제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고 그래서 해외에도 어필을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나긴 했는데 또 올해 처음 참여하다 보니까 와 쉽지 않구나. 제가 듣기로는 일본 브랜드만 한 수백 개가 와서 하니까 와 진짜 많네요. 네, 그걸 다 바잉한다는 얘기잖아요. 거기에 우리가 낄 수가 있나 생각이 드는 거예요. 다 난다 긴다고 하는 브랜드들이 있는데 그리고 뭐 제가 사진 한번 올리긴 했는데 약간 디귿자 형태 되게 작아요. 저희가 하는 애들은. 근데 거기 안에 이제 바이어가 들어오냐 안 들어오냐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동안 오랫동안 해왔던 브랜드들 보면은 대단해 보이고. 좀 그래도 어쨌든 이번에 나갔다 오시면서 뭐 그래도 소개 성과 같은 것도 좀 있으시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어떠셨어요? 아직은 계속 소통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뭐 많지는 않지만은 사실 나가기 전에는 저희 지금 국내에도 한 편집가 10군데 정도 하고 있으니까 그거에 한 반? 아니면 뭐 한 6, 7개 정도는 들어오면 좋겠다. 부푼 꿈을 갖고 나가긴 했는데 전시하고 나니까 진짜 한 군데도 없을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너무 크구나. 거기 안에 자체도 막 이렇게 거기 안에 브랜드만 해도 한 거의 100여 개 정도가 있으니까. 와. 네. 그렇구나. 그래서 힘들겠다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래도 좀 성과가 좀 연락 온 있으셨군요. 데가 있긴 해서 아직 뭐 결정 난 건 아니지만은 네, 포토시트가 그런 데가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추후에 한번 네, 얘기를 소개해 해보는 주셔도 게 좋을 것 같긴 네. 하네요. 저희가 아무래도 오늘 홀리선에 대한 브랜드 얘기부터 시작해서 뭐 대표님의 유년 시절 얘기까지 좀 폭넓게 좀 다뤄봤는데 네. 10주년이기도 하고 뭐 25SS 시즌이 이제 시작되는 시기다 보니까 좀 뭐 25SS 시즌에 대한 뭐 잠깐 소개 같은 것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뭐 시즌 테마나 뭐 아니면 이번에 좀 중점적으로 어떤 부분을 좀 고심해서 만들었다 뭐 이런 거 혹시 있을까요? 그래도 고심한 부분은 주제가 뭐냐면 나이테라는 주제로 네, 뭐 영어로는 뭐 애뉴얼링, 트리링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영어 느낌이 더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발음되는 대로 나이테라고 해서 아까 조금 잠깐 얘기하긴 했는데 좀 시간적으로 느낌 낼 수 있는 이런 아이템이나 소재 이런 것들을 좀 찾아보려고 했고 그래서 이번 시즌에는 좀 데님 제품들이 많긴 해요. 제휴워싱한 제품들도 많고 그리고 여름까지 이제 샴푸레이 아니면은 요즘 덩거리라고 그런 거 못 보셨죠? 네. 덩거리는 좀 새롭죠. 네. 그래서 좀 샴푸레이랑 결이 같기는 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기획을 하면서 찾아보게 됐는데 약간 조직감만 다르고 거의 비슷한 소재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이번에 보여드리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소재들 위주로 좀 풀려고 하고 있고 또 이제 저희가 과거에 했던 이런 디테일들 조금 다시 좀 보여주고 그 정도가 되지 않을까. 어쨌든 스테디셀러이자 뭐 가장 사랑받는 제품들이 있다 보니 기대가 됩니다. 저희가 오늘 이런저런 이야기 나눠봤는데 매번 저희가 유튜브 촬영을 할 때 좀 브랜드 테스터라는 이름으로 구독자분들이 뭐 좀 제품 홀리선을 몰랐던 분들이 오늘 뭐 이 이야기를 통해서 좀 한번 경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저희가 브랜드 제품을 좀 소개하고 그 다음에 해당 제품을 좀 경험해 보실 수 있도록 하거든요. 혹시 그래서 괜찮으시면은 좀 관계성을 좋아하다 보니까 오랜 기간 또 저희가 또 알아왔다 보니까 저희를 좀 잘 보여주실 수 있고 좋습니다. 제가 그러면 한 8년 전에 잘 만나 뵀네요. 벌써 그게 저는 시간이 그렇게 된지는 몰랐는데 그래서 어떤 제품들을 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을까요?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브리즈 자켓
저희 봄에 가장 이제는 주력이라기보다는 그쵸. 이제 스테디한 아이템이 됐는데, 스테디셀러죠. 저희가 처음 이 제품을 선보였을 때가 2020년도에 처음 선보였었어요. 네. 그래서 이 아이템을 어떻게 기획했냐면은,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네. 샀던 그 자켓에서 좀 이제 디테일을 참고하고 핏을 참고해가지고 네. 디벨롭을 해가지고 만든 자켓이긴 하거든요. 네. 그래서 계속 소재 변형이나 컬러 변형을 통해서 좀 디벨롭을 계속 했었어요. 그래서 이번 시즌에는 거의 유사하긴 한데 조금의 디테일들을 또 좀 바꿔서 그리고 뭐 후드 모양도 조금 바꿔가지고 네. 조금 더 그 브리즈 자켓이 또 유명했던 게 모자 쉐입이 워낙 잘 자라서 그러니까요, 모자 예쁘다고. 네. 그것도 제가 옛날 옷들에서 모자 쉐입이 굉장히 좋았던 그런 곳에서 또 가져와서 만들다 보니까 그래서 이번 시즌은 컬러도 되게 잘 나와가지고 그러면 그 이제 제품을 이따가 잠깐 만나보고 소개해 주셔도 좀 좋을 것 같긴 한데 몇 분 정도 혹시 조금 서포트를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그래도 조금은 희소성이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컬러별로 하나씩. 몇 컬러 정도 나오나요? 이번에 3컬러 나오긴 하거든요. 그러면 총 3분 정도. 좋은 또 이제 경험이 되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이제는 스테디셀러가 된 브리즈 코튼 후드 재킷 제품을 좀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간단하게 대표님이 좀 여러 가지 고심하셨던 그런 디테일이나 이런 것들 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브리즈 자켓은 형태는 크게 변하지는 않았고요. 그래서 이번 시즌 이렇게 3가지 컬러, 차콜, 브라운, 그리고 요거는 모카라는 컬러로 나올 예정이 있어요. 작년에 이제 브라운 컬러가 되게 인기가 많았어가지고 이번에도 채도가 좀 더 빠지긴 했는데 하여튼 브라운색을 한번 냈고 이 차콜 컬러가 제일 인기가 많긴 합니다. 그리고 지난 시즌이랑 좀 바뀐 부분이라고 하면은 넥 부분이 작년에는 좀 더 높았었어요. 그래서 조금 더 낮춰가지고 조금 더 개방감이 들고 시원한 느낌이 들 수 있게 좀 수정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매 같은 것도 저희가 좀 패턴을 더 바꿨어요. 조금 더 이제 편하게 이렇게 돌아오는 느낌으로 약간 입체적으로 좀 더 바꿔가지고 좀 편하게 착용할 수 있게끔 신경을 쓴 부분이 있습니다. 포켓도 굉장히 많아서 좀 실용적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그래서 양쪽으로 또 포켓도 넣을 수 있고 그리고 저희 매번 넣는 시그니처 로고도 있고 그래서 간절기 때 활용하시기는 굉장히 좋지 않을까. 저 이런 스트링 같은 경우도 부자재도 좀 신경 쓰신 것 같아가지고 좀 이렇게 히든 처리해 놓은 것도 그렇고 그래서 좀 재미로 이제 좀 입으시면서도 편하게 입으실 수 있는 이런 디테일들도 넣었고 핏감이나 그런 것들은 좀 어떤 실루엣이 연출될까요? 살짝 여유감 있는 제가 한번 입어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러네요. 예쁘네요. 그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사이즈감 같은 것도 한번 좀 추천해 주시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제가 176에 이제 살이 빠져서 이제 한 5kg 정도 빼가지고 69, 70 정도 되거든요. 그럼 저랑 거의 스펙이 똑같으신 것 같은데. 정확한 M 사이즈 제가. 저 지금 M 사이즈 착용하신 거죠? 그래서 M 사이즈를 살짝 여유 있게 이렇게 딱 좀. 딱 지금 좋은 것 같아요. 이게 M 사이즈. 그래서 오늘 저희가 홀리선 대표님 모시고 홀리선의 지난 10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뭐 매번 이제 하는 얘기긴 하지만 사실 좀 브랜드라는 거는 대표님이 가지고 계신 어떤 생각과 철학들이 좀 브랜드로서 발현이 되는 형태다 보니까 브랜드 대표님들의 생각을 이렇게 알게 되는 것만 해도 저희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많은 브랜드들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길 바라면서 저희는 다음에 또 다른 브랜드와 함께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동안 이야기 나눠주신 홀리선 대표님께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며 마지막으로 이쪽으로 보고 한번 인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홀리선 향후를 잘 계속해서 달려가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하는 모습 계속 보여드릴 예정이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또 다른 브랜드와 함께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